알고 잘 살자. 네,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김수민. 이주원입니다. 네, 벌써 8월의 마지막 수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언제 일주일의 절반까지 왔는지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요일까지 왔던 만큼 이 한 주의 체력 회복도 이 수요일에 하고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수요일에 체력 회복하고 가야 된다. 이 주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제 목소리 듣고 이미 예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주말 동안 좀 아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된 것도 있는데요. 정말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체력 관리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수요일이 한 주의 분기점이기도 한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해내시면서 이번 분기점도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간 점검하면서 피로 회복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만큼 우리 주원 씨에게 우리 네. 주원 씨만의 피로 회복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옛날에는 피로 회복할까 하면 친구들 만나서 떠들고 네. 재밌는 데 가고 이런 것들이 좀 저에게 피로 회복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어떤 거 드세요? 요번에 산 거는 네. 좀 밀크시슬, 유산균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을 샀는데 이 면역력에 좋다라는 것은 다 먹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수민 씨는 또 컨디션을 위해서 어떤 걸 하시나요? 저도 우리 주원 씨처럼 영양제를 챙겨 먹기도 하는데요. 주원 씨가 이 아프고 나더니 면역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영양제를 많이 챙겨 먹고 있는데 사실 알약으로 된 제품들은 조금 쓰다 느껴지기도 해서 오. 저는 젤리로 된 제품들을 영양제로 챙겨 먹고 있는데요. 네. 또 이뿐만 아니라 샤워하면서 매일매일 하루의 피로를 씻겨 내려가도록 하자. 매일매일 피로 회복을 하자. 이런 다짐을 하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방법이네요. 저희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영양제 같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수민 맞습니다. 씨가 먹는 젤리 영양제처럼 네. 달콤하게 오늘 방송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핫 이슈부터 경제 지식까지 그리고 국내 시장, 미국 시장 브리핑까지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국내 증시 알아보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죠. 네. 오늘도 주원 씨가 국내 증시 브리핑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어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 켜며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금리 인하에 환호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경계 속에서 반도체 약세가 좀 지속되었고요. 잭슨홀 미팅 이후 반짝 환호했던 이 미국 주식시장과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감에 반도체 업종 자체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업종 약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하락했습니다. 이는 실적 경계감이 지속되면서 연출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헤즈볼라 무력 충돌로 이 리비아의 석유 생산이 중단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공습하면서 지정학적 위험 또한 부각이 좀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총 비중이 27%에 달하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 기대 경계감에 이 0.5%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 실적 장세 주도했던 업종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업종들이 조금은 약세가 지속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각종 지정학적 갈등에도 국채 금리, 달러 인덱스 모두 반등폭이 좀 미미했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 업종인 화학, 철강, 유틸리티는 상승했고 금리 인하 수혜로 건설, 헬스케어, 통신 업종도 상승했습니다. 정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는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으로 SK 이노베이션, 미창 석유 등 이 관련주들은 상승했습니다. 더불어서 헬스케어는 금리 인하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100만 원을 좀 돌파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서는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 환경 이 허가를 재검토 소식을 전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관망세가 뚜렷한 순매수 주체의 수급 흐름 부재한 가운데 121선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지수 상단 막히고 이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출주 환율 영향에 업황 전망에 따른 이 경계감이 좀 계속 지속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들이 조금은 계속 경계감 지속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 종목들은 이 학회 일정이 계속되면서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등과 함께 강세 보여줬습니다. 끝으로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시사에도 불구하고 중동 갈등과 함께 이 전쟁 고조에 0.9원 상승했고 유가 또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 아시아 증시도 혼조세였습니다. 여기까지 국내 증시 좀 알아봤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 어땠나요? 네, 간밤 미국 증시도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서 관망세 속에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오래간만에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9.98포인트 상승해서 41,250.50의 거래를 마쳤고요.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8.96포인트 오른 5,625.80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또한 29.06포인트 상승하면서 17,754.8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시장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발표가 시장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월가가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12% 증가한 28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3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1.46% 상승했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0.37%, 0.08% 올랐습니다. 반면에 아마존은 1.36% 하락했고요. 특히 제약사 일라이릴리는 이 비만 치료제인 젯바운드의 보험 적용 제외 상품 가격을 절반 이상 인하를 했습니다. 이 이후에 주가가 0.42% 상승을 했고요. 반면 지중해식 레스토랑 체인 카바는 이 최고 경영자가 대량의 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6.12%의 강한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경제지표는 이 소비자 신뢰가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 8월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3.3이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한 수치인데요. 시장 예상치인 101을 상회했습니다. 다만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택가격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6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6.5%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 홀 미팅에서 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시장이 9월 FOMC에서 0.25%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하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0.5%포인트 이상의 B컷, 이 인하 가능성들도 34.5%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채 금리가 따라서 혼조세를 보였고요. 국제 유가가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WTI는 2.44% 하락한 배럴당 75.53달러고요. 브렌트유는 2.31% 하락한 79.5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소득 약세를 보이면서 100.5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뉴욕 증시 브리핑은 여기까지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우리 증시 상황들 그리고 미국 증시 상황들까지 알아봤다면 이제는 우리 시장에 뜨겁게 영향 미치고 있는 핫 이슈들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뜨거운 핫 이슈 우리 주원 씨가 또 먼저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우리 수민 씨, 네. 혹시 요즘 좀 잘 나가는 업종 뭐예요? 라고 하면 어떤 것들 좀 얘기하실 것 같아요? 또 어제 세란버피 세란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리쥬랑 같은 뷰티 업종들도 그렇고 요즘 제약 바이오도 잘 나간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약바이오 시작은 일동제약으로 시작을 합니다.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재확산에 20일 장 초반 우리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한 일동제약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동제약은 2021년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코로나19 치료용 먹는 항바이러스제 조코바에 대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한 후에 국내 임상 개발 허가 추진 등 상용화 작전을 계속 작업을 진행해왔다라고 합니다. 현재 해당 치료제는 지난 3월 일본 후세인 노동성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좀 받았고 국내에서는 식약처 품목 허가 신청을 접수한 뒤에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일동제약은 2020년 4분기 이후 13분기 만에 적자를 기록한 후에 올 들어 성공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와 비교해보면 매출액은 0.7% 늘어나는 데에 그쳤는데요. 영업이익은 1분기에 9,600만 원 대비해서 960.4%만 늘어나면서 이 수익성 회복이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1분기 적자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었고 2분기에서는 영업이익 규모를 끌어올리면서 대살아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수민 씨, 네.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죠? 주원 씨랑 제 사이 생각해보면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아, 사랑도 좋은데 네. 오늘 사랑 말고 조금 더 가벼운 거, 친구끼리 할 수 있는 거. 친구끼리 할 수 있는 거. 그럼 우정? 맞습니다. 네. 사실 제가 수민 씨를 참 사랑하기도 하지만 오늘 제가 우정바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우정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정바이오는 병원 내 미생물 멸균 및 이 확산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감염 관리 업체로 코로나19 관련주로도 묶이는데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빨라지면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정바이오는 병원이나 연구소, 제약회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과 이 확산 방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병원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런 기술력은 해외에서도 좀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꾸준히 이렇게 수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정말 코로나가 재확산된다면 좀 전망이 있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히알루로니다제에서 배양 방법에 대한 발명과 관련해서 미국 특허청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는 생산성 증대를 위한 특수한 제조 방법의 특허인데요. 어쨌든 알테오젠은 이미 피하 주사 제형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이 세 개의 글로벌 기업과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민 씨, 이렇게 관심 가는 종목들 이렇게 이야기만 듣고 넘어가기 좀 아쉽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야기로만 듣고 넘어가기 너무 아쉬운 정보들이 바로 이 팍스 통신망에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보시면 바로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우리 주원 씨가 해준 이야기들은 물론이고 장 개장 전부터 정리되어 있는 알찬 정보들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는 이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의 핫이슈까지 좀 이만큼 알아봤고 팍스 통신망까지도 알아봤다면 우리 수민 씨가 준비해온 핫이슈 안 들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핫이슈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핫이슈는 어도어입니다. 오늘의 핫이슈가 어도어인 이유가 바로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도어는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면서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일방적인 해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과 그에 따른 여파,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 상황까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씨, 네. 이번에 이 어도어가 대표이사를 전격 교체하게 된 배경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긴 하겠는데 네. 어쨌든 민희진 대표가 이 하이브 경영에 너무 회방을 놓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를 어쨌든 추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대표이사 교체가 지난 몇 달간 쌓여온 이 민희진 전 대표 그리고 하이브 간의 갈등이 폭발한 결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대표로서 제작과 경영을 동시에 책임져 왔습니다. 특히 걸그룹 뉴진스를 성공적으로 런칭을 하면서 어도어를 K-팝 업계에서 확고한 위치에 올려놓은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이브 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영과 제작의 분리를 추진해 왔던 건데요.
이번 결정은 특히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서 이 이사회에서 다수를 지지하고 있는 이 점을 활용해서 이뤄진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미 지난 5월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해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법원이 이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됐었는데요. 하지만 이 이후에도 하이브가 경영진 교체를 통해서 어도어의 구조를 재정비하려는 노력들을 이어왔습니다. 결국에 하이브 측이 이번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이사 교체를 단행했고요. 이를 통해서 조직 안정화와 내부 정비를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선임된 김주영 대표이사가 인사관리 전문가였는데요. 이 어도어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도어의 향후 방향성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는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런 교체 소식이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주원 씨는 이 소식 어떻게 보셨나요? 어쨌든 민희진 대표가 우리 뉴진스의 엄마로 있고 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봤을 때 뭐 하이브 입장에서는 뭐 계획된 거일 수 있겠지만 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입장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민희직 전 대표 측은 이 대표이사 교체 결정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해임으로 규정을 하면서 강한 반발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해임이 민희진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주주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가 뉴진스 프로듀싱의 업무를 민 전 대표가 계속 맡을 것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협의된 바가 없다고 전하면서 어도어 측의 일방적인 통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양측의 갈등이 단순히 경영권 분쟁을 넘어서서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고 이미 법원에도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에 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 법원이 하이브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이 민 전 대표에게 약속됐던 1,000억 원대의 거액 풋옵션도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민 전 대표의 미래와 이 어도어의 향후 경영에 대한 미래까지도 이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원 씨는 네. 뉴진스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하죠. 네, 저도 뉴진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성공적인 데뷔를 이끌면서 팬들과 대중으로부터 큰 신뢰를 얻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뉴진스 멤버들도 이 민 전 대표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갈등 상황에서도 이 민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뉴진스의 팬들과 업계 내에서는 이 민 전 대표의 해임이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도어의 향후 계획은 어떨까요? 어도어가 이번 인사 조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도어 측이 이번 인사를 통해서 조직의 안정화 그리고 내부 정비를 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새로 선임된 김주영 대표이사가 인사관리 전문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어도어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내부 구조를 다시금 재정비하겠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도어가 이 경영과 제작의 역할들을 분리하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을 실현하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이 이 뉴진스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도어 측이 이번 인사와 조직 정비를 계기로 뉴진스의 글로벌 성장과 더 큰 성공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민 전 대표의 해임으로 인해서 이 내부 갈등과 그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어도어의 계획 또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 또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뉴진스 팬덤의 반응과 이 민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따라서 이 어도어의 경영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까지도 알아봤는데요. 아직도 상황이 진행 중이니만큼 하이브에 관심 가지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시장 이끌어주고 있는 핫 이슈, 제약 바이오부터 어도어 사태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생활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단어들도 또 알아봐야겠죠. 생활 속의 경제 이야기 또 네. 주원 씨가 준비해 주셨죠? 네, 우리의 직장
지적 퀄리티를 상승할 수 있는 시간, 생활 속의 네. 경제 이야기 시간인데요. 오늘도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단어들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우스 머니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머니 효과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을 더 쉽게 위험한 투자에 사용하려는 경향을 이야기합니다. 카지노에서 딴 돈을 쉽게 다시 베팅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차피 공짜로 얻은 돈을 그런 생각을 통해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한다. 이런 용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여윳돈이 생기니까 그런 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단어는 젠트리피케이션인데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낙후된 도심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로 인해서 기존에 이미 살고 있었던 저소득층 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부동산의 가치 상승은 가져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만드는 부작용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네트워크 외부성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이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그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겠죠. 이는 네트워크 효과라고도 불리면서 특히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노출될수록 더 돈이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제 다음 단어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 바로 플라세보 수요입니다. 이 플라세보 수요가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지만 심리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소비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타민 제품들,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소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비들은 실제 효과보다는 이 소비자의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약간은 가성비, 가심비 이런 거에 네. 비슷한 이야기겠네요. 네. 네. 그러면 다음에는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 수민 씨, 르세라핌 아시나요? 르세라핌 알죠? 네, 르세라핌의 안티티티티 프레잘 이런 노래가 있는데 혹시 그럼- 이것도 아세요? 네, 엄청 유명한 노래잖아요. 우리 르세라핌이 이렇게 강인함, 두려움이 없는 이런 이미지로 데뷔를 한 걸그룹이잖아요. 네. 거기에 딱 맞는 노래 제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안티프레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티프레즐은 스트레스나 혼란, 충격을 받았을 때 오히려 더 강해지는 시스템이나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인 개념, 이 강인함이 충격에 저항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안티프레즐은 충격을 통해 더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기업이나 시스템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명한 노래 가사가 사실은 경제 용어였다는 사실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준비된 단어는 바로 그린스완입니다. 이 그린스완은 환경적 위기가 금융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대규모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기후변화나 환경 파괴,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리스크들을 경고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그린스완이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했었던 이런 상황들에서 큰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정말 유익하게 여러 단어를 좀 재밌게 알아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단어를 좀 방송에서만 보는 게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팍스탁 유튜브 채널에서도 저희가 했던 방송도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금 알려드렸던 단어들도 당연히 다시 보면서 복습해 보실 수 있는 코너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팍스탁 유튜브로 넘어가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정보부터 다른 소식들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팍스 통신망도 또 있잖아요. 네. 거기 들어오시면 이정호 멘토님께서 또 잘 리드해주고 계시니까요. 한번 QR 활용하셔서 들어와 보시면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고정.
경제 공부도 재밌게 매일매일 새로운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수민이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경제 이야기들 재미있고 쉬운 주제로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된 소식은 바로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경제 이론들입니다. 지난 시간 수민이에 이어서 부자 시리즈 파트 2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4가지 개념들을 알아보면서 이 평소에 잘 접하지 못했던 경제 이론들을 보고 이 부를 축적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알아보는 시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이 4가지 알아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부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경제 지식들도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개념이 아까 시간의 가치였습니다. 이 경제학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돈의 가치도 달라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의 1달러와 1년 후의 1달러가 같은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주원 씨에게 이 첫 번째 퀴즈가 나갑니다. 왜 이 현재의 돈이 미래의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걸까요? 우리 주원 씨 혹시 예측이 가시나요? 일단 그 화폐의 가치도 달라졌을 것 같고 네. 뭐 지금 1,000원이 미래의 1,000원과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과 플러스 현재의 돈은 내 손에 있는데 미래의 돈은 아직 내 손에 없으니까 오. 또 지금 가치가 더 있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내용은 오늘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또 미리 맞춰주셨어요. 일단 정답이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현재의 돈이 투자나 소비를 통해서 즉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달아드렸습니다. 이 미래에 받을 돈은 우리 주원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는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가치가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가 10,000원을 지금 손에 들고 100년이 그대로 지나버린다고 하면 이제 그 10,000원은 예전의 10,000원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예전에는 10,000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오늘날의 이 10,000원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노력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간의 가치라는 개념이 우리가 돈을 관리할 때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금이나 투자 상품에서 미래 가치를 고려한 현재의 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원리들을 먼저 이해하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장기적인 재정의 계획을 세울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이걸 은행에 넣어서 1년 후에 105만 원으로 불릴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돈을 지금 쓰는 거 그리고 1년 후에 쓰는 거 어떤 걸 택하실 것 같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현재 소비가 더 큰 만족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 미래의 이익을 더 크게 치환해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의 가치까지도 고려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복리 효과인데요. 복리 효과라는 게 이 경제학에서는 복리의 마법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어제 수민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자가 원금에 붙고 또 그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구조를 의미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두 번째 문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복리 효과가 장기적 자산 증대에 유리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원 씨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복리 효과 자체가 원금도 불고 이자도 분다라는 네. 것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증대에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이자가 예전의 이자에도 붙는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자에도 또 이자가 붙고 그 이자가 붙은 거에도 또 이자가 붙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자산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0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5%의 복리로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1년 후에는 105만 원이 되고 2년 후에는 110만 2,500원이 됩니다. 10년이 지나게 되면 162만 8,895원이 되는데요. 이 복리의 힘이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미리미리 저금하는 습관을 들여라, 미리 저금해서 우리 통장에 돈을 넣어둬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는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복리의 효과를 더욱더 많이 누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복리 효과들이 장기적인 투자에서도 핵심으로 기능을 하는데요. 전설적인 투자자죠. 워렌 버핏도 이 복리의 힘을 최대한 이용했던 투자로
큰 부를 이룬 투자자에 해당을 합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자산을 더 크게 불리고자 하고 있다면 이 복리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복리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시작하는 거,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이 복리의 효과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이 복리 효과에 어서 발을 한번 담궈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번째로 알아볼 개념은 바로 유동성 함정입니다. 유동성 함정이 뭐냐 싶으실 텐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경제가 침체된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많이 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소비나 투자를 하지 않겠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소비나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고 합니다. 유동성을 많이 높여주었는데도 계속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유동성 함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여기서 세 번째 퀴즈도 나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유동성 함정이 발생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 뭘지 우리 주원 씨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네. 그냥 동물이 아니라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경기 자체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내 돈을 쓰고 소비를 해서 이 경제를 굴러가게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희생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런 기대감보다는 좀 두려움이 좀 부각되면서 네. 투자에 대한 소비 심리가 좀 많이 낮춰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합니다. 정말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두려움이 높아지게 되니까 경기 침체 시에는 돈을 소비하지도 않고 투자에 사용하지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함정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이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계속해서 투자도 하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시장 자체가 화랑으로 넘어가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유동성의 함정입니다. 이 유동성 함정이 바로 경제학자인 케인스가 제시했던 개념인데요. 그는 이 사람들이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 앞서 말했었던 경기 침체 상황이 벌어질 때 돈을 안전하게 저축해두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많이 풀리게 돼도 소비나 투자는 전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복 또한 어렵게 됩니다. 이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던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때 미국과 유럽이 금리를 매우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이유로 돈을 쓰지 않아서 경제 회복이 매우 느리게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더더욱이 필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유동성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개념인 기회비용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기회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퀴즈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비용이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한 대안 중 가장 큰 가치를 말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듣고 계시지 않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거 그대로 답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못 맞추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우리 주원 씨에게도 또 이 대답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주원 씨가 긴장한 얼굴을 했어요. 네. 설마 못 들으신 거 아니죠? 그래서 긴장을 했다기보다는 너무 네. 잘 들어서 아. 제가 여기서 수민 씨 성대모사를 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네. 확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한 대안 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대안 중에 가장 큰 가치를 말하는 것이 기회비용이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주원 씨가 옆에서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대안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한 대안이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기회비용이 우리가 어떤 결정들을 내릴 때 다른 선택지를 포기하게 되면서 잃게 되는 기회들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투자할 수가 있는데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하면 10%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같은 돈을 저축하게 되면 3%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제가 주식 투자를 선택을 했다면 저축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3%의 이자,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거겠죠. 이 개념이라는 게 경제학에서도 쓰이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쓰입니다. 이 투자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물건을 사거나 내 시간을 사용할 때도 우리가 다른 선택지를 필연적으로 계속해서 포기하는 상황들에 놓이게 되죠. 이런 기회비용들을 이해하고 내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할 수 있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 부를 축적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 기회비용과 관련된 경제학 개념도 소개를 드릴 텐데요. 바로 쌍곡적 할인입니다. 이는 우리가 미래의 보상을 평가하게 될 때 시간에 따른 할인율이 일정하지 않고 시간이 더 가까워질수록 더 빠르게 보상을 줄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바로 100달러를 받는 거, 100만 원을 받는 것과 1년 뒤에 110달러, 110만 원을 받는 거 이렇게 비교를 한다고 치면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100달러, 오늘의 100만 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 오늘 설명해드렸던 이 기회 비용을 고려하게 되면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신중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쌍곡적 할인이라는 게 오늘의 100달러를 선택하는 건데 이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빠르게 보상을 줄이게 되니까 미래에 있던 기회비용은 또 포기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데 더 신중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기회비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개념들을 계속해서 실생활에 적용을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도 더 큰 가치를 가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소비를 줄이고 그 돈을 투자하는 거 혹은 지금의 편안함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들이 현명한 기회비용에 따른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기회비용이 경제적 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떤 선택들을 할 때 그 선택의 대가들을 이해를 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 기회비용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비용을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부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는 거 오늘 수민이 시간의 교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제 이론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저번 수민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세 번째 파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론들이 단순한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현실에서도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재정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는 만큼 오늘 알려드렸던 4가지 경제 이론들 실생활에도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민이 시간은 끝나지만 여기서 인베스테이너가 모두 인사를 드리는 건 아니죠. 바로 주원 씨가 준비한 정말 재미있는 퀴즈 시간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살짝 봤는데 오늘 정말 재밌는 제약바이오 관련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놓치시면 정말 아쉽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주원 씨의 퀴즈 타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주사인 볼트 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와 또 특별한 퀴즈가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출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민 씨가 부자가 되는 이야기,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실생활에,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주 우리 장에서 어쨌든 차게든 뜨겁게든 우리 시장을 쥐락펴락했던 종목들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섹터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핫했던 섹터 바로 제약, 바이오주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동제약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일동제약은 심상치 않은 이 코로나19 재확산에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한 기업으로서 급등을 했었는데요. 일동제약은 2021년 일본 시오노기 제약과 코로나19 치료용 먹는 항바이러스제 조코바에 대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한 뒤에 국내 임상 개발 허가 추진을 상용화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식약처에 이 품목 허가 신청을 접수한 뒤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국내 품목 허가나 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는 미국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그리고 미국 MSD의 라게브리오, 셀트리온제의 레키로나주인데요. 이 중에서 레키로나주는 생산이 좀 중단되면서 치료제 전략을 일동제약이 수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신풍제약입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는 21일 코로나19와 이 엠폭스 재확산 관련 테마 종목에 대해서 투자 유의 안내를 발동했습니다. 이에 22일 신풍제약은 전거래일보다 하락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이 아프리카 중심으로 엠폭스가 재확산되면서 바이오 관련주 또한 과도하게 상승함에 따라서 주가 급등란 또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죠. 또한 거래소는 바이오 연관 사업 진출 등에 따라서 관련 수혜주라는 허위, 과장성 풍문에 편승한 부정거래 등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유의하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이 조금 성과가 좀 못 나면서 상장 폐지가 되었던 일례가 있었잖아요. 그런 불공정한 사례가 있었던 것들을 예로 들면서 당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전염성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된다라고 해서 꼭 이 이야기로만 제약 바이오주가 호재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TDS팜은 코스닥 상장 첫날인 21일 장 초반 공모가 22.7배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TDS팜은 공모가 22,700원을 오른 이 35,700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이 TDS팜은 약물 전달 시스템 DDS 분야 중 고성장하고 있는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 TDDS를 개발과 제조하는 주요 사업체입니다. TDDS는 약물을 피부를 통해 제어된 속도로 전달하는 약물 전달 시스템인데요. 기관 투자자들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를 희망 범위를 초과한 13,000원으로 확정됐으면서 이 경쟁률 또한 굉장히 높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보시는 그래프가 8월 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들입니다. 셀리드가 가장 선두를 좀 달렸고 뒤로 진 매트릭스가 그리고 우정 바이오까지 달리고 있는데요. 그 차이가 좀 있기는 해 보입니다. 그럼 이 종목들 잘 가졌으니까 지금 믿고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이벤트성에 인해서 종목들이 분명히 좀 리스크를 갖는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예시가 2위로 셀리드를 쫓고 있었던 진 매트릭스인데요. 진 매트릭스 또한 코로나와 엠폭스가 화두가 되면서 급등한 바가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이 투자 유의 안내와 함께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투자에서는 테마 관련 사업의 진정성 내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하고 투자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근거 없는 풍문이나 유포되는 확대, 재생산에 대한 행위는 불공정 거래 투기 세력에 동조하는 결과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료 AI에서도 또 좋은 소식을 좀 보내줬습니다. 루닛은 지난 5월 인수한 자회사 이 볼파라가 미국 의료 시스템 인터마운틴 헬스에 유방암 검지 소프트웨어를 공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급 제품은 볼파라의 주력 소프트웨어인 리스크 페어웨이, 애널리틱스, 스코어 카드 등 이 제품들의 인터마운틴 헬스의 암 위험 평가, 유방 조직 밀도의 평가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활용되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화 관련주 있겠습니다. 상장 첫날인 22일 공모가보다 80%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020년 2월에는 설립된 M83인데요. 노량, 죽음의 바다, 한산, 용의 출연, 승리호, 드라마, 빈센조, 스위트홈 등 메인 프로듀서로 VFX의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회사 측에서는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고난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물, 바다, 크리처, 건축 시뮬레이션 등의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 게임주들 소식입니다. 독일에서 열리는 글로벌 게임 전시회 이 게임스컴 2024에서 신작 게임을 공개한 국내 게임사들이 22일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크래프톤은 신작 다크앤다커 모바일 그리고 인조이 등의 정보를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은 부분이 있었고요. 펄어비스 또한 좋은 소식들을 좀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펄어비스는 독일 쾰른에서 개막하는 이 게임스컴 2024에서 붉은 사막의 하얀 뿔 보스 전투 영상을 공개한 바가 있는데요. 영상 공개 후에는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 우리 수민 씨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네. 수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주가가 갑자기 떨어졌을까요? 아무래도 영상을 공개했는데 보통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가 오히려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 뭔가 영상의 퀄리티가 우리 게임 팬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주지 못했나?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다행히 그거는 아니었고요. 네. 그냥 이 기대감이 선반영됐었다. 그게 이유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 후에는 좀 저가 매수세도 들어오고 하면서 이 펄어비스도 좋은 주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카카오 게임즈가 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21일 그라인딩 기어 게임즈가 개발 중인 패스 오브 엑자일 2 앞서 해보기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또한 2024 오프닝 나이트 라이브 무대에서 패스 오브 엑자일 2의 이 신규 트레일러를 공개하고 11월 16일에는 얼리 액세스 버전을 선보인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꼭 화두가 되는 전염병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만 좋은 소식을 보내지고 있는 우리 시장은 아닙니다.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흙 속에 진주 찾듯이 좋은 소식 보내주는 종목들 좀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수민 씨 오늘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떠셨나요? 네, 우리 주원 씨 말대로 흙 속의 진주 찾기가 정말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사실 흙 속에 진주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 요즘 시장인 것 같기도 한데 주원 씨가 이렇게 종목들을 알짜배기로 골라와서 또 소개까지 해주시니까 이 중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얘기 들으면서 좀 관심이 갔던 업종들이 있나요? 또 펄어비스에 또 선반영이 될 만큼 우리 관심이 많은지 몰랐거든요. 사실은 그쪽 분야에는 제가 관심이 없다시피 했다 보니까 네. 이런 분야에 선반영이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매수를 하진 않더라도 네. 이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수민 씨가 말한 것처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지켜보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수민 씨와 저는 항상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는 시간 내일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베스트이너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겠는데요. 내일 또 같은 시간에 인사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